반갑습니다. 취미바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VF27 감마 슈퍼 루시퍼 브레라 스턴기의 리뷰를 찍으면서 파이터 형태부터 배틀로이드까지의 순서대로 변신을 했다면은 이제 역으로 변신하는 법을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루시퍼 브레라 스턴기의 역변형 가이드입니다. 이번에는 배틀로이드로부터 거워크까지, 거워크부터 파이터까지 그렇게 변형하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그리고 구독이 싫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이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거워크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치적거리는 건포드를 먼저 빼주겠습니다. 이 건포드 너무 길어요. 너무 거치적거려. 이거 뺐다 꼈다 되게 귀찮네요. 자, 다음은 등 뒤에 달려있는 메인 부스터를 빼주겠습니다. 부스터는 빼주시는 게 변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스터를 빼주시고 날개는 원래대로 접어주겠습니다. 자세를 잡아놓은 팔과 다리는 웬만하면은 곱게 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골반 부위를 몸통에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다이캐스트 부품을 빼주실게요. 그리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가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기수 부위를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골반 밑에 고정핀 요거 안 뺐네요.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 부분, 일단은 머리를 한 클릭 밑으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 밑부분을 몸통 안쪽으로 앞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서 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푹 파묻힐 수 있게 밀어 넣어 줍니다. 다음은 뒷부분 후미 부분을 올려주면서 가슴 부분과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을 콕피트 뒤쪽으로 회전시키면서 내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콕피트 부분과 결합을 시켜줍니다. 접혀져 있던 기수 원래대로 펴주시고요. 그리고 열려있는 랜딩 기어 커버는 잘 닫아줍니다. 다음 다리 부분의 메탈 부분이 이 골반 부분 홈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다리를 회전하면서 이 메탈 부분을 안쪽으로 잘 수납해 줍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 중간쯤을 거워크 형태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양쪽을 다 꺾어 주시고요. 무릎 커버 열어주시고 다리 무릎 관절은 아래로 한 클릭 잡아 뽑아주신 후 다리를 역으로 꺾어줍니다.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골반 이 다리 부위를 가슴 쪽 인테이크 부와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결합이 나름 헐렁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 꽉꽉 눌러주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후미 쪽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를 골반 쪽에 끼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이 빠져요. 그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오즈마기에서 느낀 스트레스를 이 브레라기에서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인테이크하고 골반 쪽 다리의 결합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순접으로 그냥 확 붙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배틀로이드 형태로 변형을 못하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결합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발은 거워크 형태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어느 정도 꺾어 주시고요. 메사이어는 이 몸통하고 다리 부분의 결합 부분이 되게 강하게 결합이 되었거든요. 골반 관절은 약할지언정 이 거워크 때 이 결합은 확실했는데 오즈마기하고 이 브레라기는 관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거워크 때 이 몸통하고 이 다리가 결합되는 부분이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개선됐는데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날개를 펼쳐주면은 거워크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떼놓았던 부스터를 제자리에 다시 부착을 해 줄게요. 그러면 슈퍼 루시퍼 거워크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반 거워크 타입하고는 좀 다르네요. 위에 부스터를 다니까 뭔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이 뒷부분이 더 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 일반적인 거워크 타입보다 오히려 이렇게 슈퍼 거워크 타입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제 파이트 형태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슈퍼 파이트 형태로 변형을 해주기 위해서 웬만한 건 다 탈착을 해줄게요. 우선 뒤에 백팩 밑에는 메인 부스터를 떼주고요. 그리고 실드도 떼주고요. 손도 떼주겠습니다. 손은 실드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내손이라고 하는 이게 쫙 핀 손으로 둘 다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날개 위로 접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 골반을 몸통에서 분리해 주겠습니다. 다음 팔을 정리해 주는데요. 팔은 우선 곧게 펴 주시고요. 그리고 팔꿈치 연장되었던 관절을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다음 팔을 기수 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 주신 다음에 어깨 아머 부분을 회전을 해서 이 팔꿈치 쪽으로 접어 줍니다. 팔을 회전해서 이 팔 쪽에 붙어 있는 슈퍼팩 파츠와 어깨 부분의 슈퍼 파츠를 이렇게 맞춰 줍니다. 후미 쪽 지지대는 안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팔을 180도 원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 줍니다. 메사이어는 이 회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뻑뻑했는데 루시퍼는 생각보다 좀 부드러운 편이네요. 팔을 수납이 완료된 후에는 이 손을 밑에 쪽으로 손등이 보이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건포드를 장착할 수 있는 돌기를 미리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드 가운데 이 부분을 벌려 주시고요. 이 후미 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손은 벌어진 쪽으로 집어넣고 장착을 해 줍니다. 이제 다리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무릎에 한 글씨씩 빼주었던 관절 다시 집어넣고요. 그리고 발목 안쪽으로 잘 집어넣어 줍니다. 요 닭발 같은 팔 버니어가 될 수 있게 잘 정리를 해 줄게요. 다음은 골반 파츠와 다리를 몸통 인테이크 부와 결합을 잘 해 주시고요. 이제 다리를 정리해 주실 건데 이 골반 중간 부위 요 꺾이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곧게 피는 게 아니라 한 클릭 정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릎은 반대로 뒤쪽으로 한 클릭 정도 꺾어 주면 됩니다. 사이드 커버, 그러니까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위로 올리면서 인테이크 옆면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을 잘 덮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날개를 이 다리 쪽에 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리 뒤쪽에 붙은 슈퍼파츠 바깥쪽에 보시면은 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개 돌기를 홀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주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를 갖고 와서 이쪽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슈퍼파이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슈퍼팩의 디자인은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거워크 형태까지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는데 이 파이터 형태에서 끼우니까 뭔가 중간에 끊긴 느낌. 오히려 이 슈퍼팩은 엔진 노즐이 있는 뒤쪽까지 좀 길게 연장돼 있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슈퍼팩이 원래 이렇게 위로 덮여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루시퍼의 슈퍼팩은 그 폴드 부스트처럼 이게 지지대를 통해 가지고 위에다가 살짝 얹어 놓은 느낌이라서 뭔가 디자인이 중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잘 안 어울리고요. 오히려 이 슈퍼팩을 떼어내고 이 다리 부분하고 이 부분에 이제 패스트팩을 장착한 것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두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이쪽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포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명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건포드의 가운데 돌기를 골반 쪽 그 밑부분에 먼저 끼우면서 이 손잡이 부분을 건포드 조인트에 같이 끼워주는 방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슈퍼팩을 장착한 상태에서 랜딩 기어는 똑같습니다. 뒤쪽은 랜딩 기어 커버 열어주시고 바퀴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앞쪽 랜딩 기어를 열어주시려면은 건포드의 가운데를 열어서 랜딩 기어 커버를 열고 랜딩 기어를 밖으로 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랜딩 기어 잘 안 어울리네요. 미알기 같은 경우는 이 컴포트가 상당하잖아요. 스나이퍼 라이플이라서 가운데가 이렇게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분할되는 것도 아니어서 앞에 랜딩 기어를 빼주려면은 라이플을 옆으로 치우고 이렇게 빼줬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 루시퍼는 건포드가 가운데가 이제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랜딩 기어가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 루시퍼기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탠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랜딩 기어를 우선 집어넣어야 됩니다. 건포드를 이 스탠드의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 밀어 놓고서 이 스탠드를 안쪽으로 쭉쭉 가져옵니다. 스탠드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곳에 끼워주시면 돼요. 여기가 그 골반 그 다이캐스트 부품이 배터리 때 고정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쳐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 기체를 받쳐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스탠드 받침대를 갖고 와서 꽂아주면은 전시를 할 수 있어요. 자, 등 쪽에 부스터의 디테일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가지 회 보라색의 라인 그런 것들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미사일이 사출되는 육각형의 사출구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도 나름 잘 파져 있고요. 디테일이 썩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날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부스트 뒤쪽에 이 노즐도 가동이 됩니다. 좀 한 가지 아쉽다면은 이게 폴드 부스트를 붙이는 것처럼 살짝 얹어 놓는 것 같은 이런 거치대 스타일의 이런 조인트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메사이어처럼 딱 달라붙는 느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름 색 분할 잘 돼 있고요. 라인 표현 잘 돼 있고 뭐 도색이나 마킹 잘 돼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체에 올리면은 너무 짧아서 이게 차라리 폴드 부스트였다면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다리 부분 슈퍼 파츠도 나름 디테일이 잘 살아있죠. 마이크로 미사일 사출구 육각형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육각형을 감싸는 길게 뻗은 흰 라인 그리고 이제 굴곡져 있는 그런 유선형의 디자인 나름 보기 좋고요. 그리고 가슴 부위 인테이크 파츠 안쪽에 터빈 몰드를 보여주려고 이게 뚜껑을 열었었는데 이게 터빈 몰드가 없어요. 검게 칠해져만 있습니다. 이게 참 그 메사이의 터빈 몰드가 상당히 좀 조악하잖아요. 이 루시퍼에도 그 몰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몰드가 없어요. 그냥 검게만 칠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인테이크 커버를 뗄 수 있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굳이 그 터빈 몰드를 없앨 거였다면 차라리 인테이크 파츠를 뗄 수 없게 하던가. 그 터빈 몰드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익 쪽 부스터에 터빈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메인 인테이크에 그 터빈이 없는 거는 좀 그랬어요. 그 전 리뷰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맛없는 사탕을 줬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그냥 훅 뺏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주지를 말던가. 영 좀 아쉬웠습니다. 작중에서도 우주에서 활용하는 기체다 보니까 뭐 대기권에 사용하는 그런 터빈 몰드가 뭐 필요 없기는 했겠지만 근데 극장판에서는 대기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터빈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슈퍼 루시퍼 자체가 극장판 기준으로 이렇게 출시된 제품이니까요. 그럼 터빈 몰드를 넣어줘야 될 텐데 왜 안 넣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격편형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 중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이 영 싫으시면 좋아요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었습니다. 모두 취미에 빠지는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가이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